토론회에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예산이 어떻게 작동되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권위적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예산을 분배하고 재원을 나눈 것이라고 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배분되어 왔고, 그리고 배분되는 예산은 특히나 농민들에게, 외면받고 농민들에게 원성을 사는 예산이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100% 담아내지 못할지라도 10%, 20%, 30% 계속해서 이런 자리를 진행하면서 농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담아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반복되는 것이 아니고 발전되는 자리고, 나열되는 반복이 아니고 이번 토론회 이후에 다음번에는 더 많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토론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발제뿐만 아니라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끝난 다음에는 좌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순서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간략히 인사 말씀 드렸는데요. 충청남도 의회 전반기 2기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 또한 더더욱이 이번에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짓눌리고 있다고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맡은 바 수임을 다하고 여러분들한테 손톱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기농기촌민들이 이주가정 중에 겪는 큰 애로사항이 집구하기, 주택구조, 신축 부지 선정 어려움으로 안정적인 주거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생활반, 농촌생활반들 중 일부는 빈하우스나 컨테이너 하우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한 방안으로 간 주도의 거주 기반 조성을 위한 소규모 택지 개발을 위한 예산 편성이 요구됩니다. 읍면 소재지로 주변을 공공주거단지 조성으로 생활 편의시설, 마트, 보건소, 약국 등 불편 이 부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농지 구입 자금은 현 3억에서 5억으로 증액이 필요합니다. 기농기촌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기농기촌 초기 농작업 기본 구축과 농업, 창업, 농촌주택 구매를 필요로 한 자금은 지원을 하고 있으나 엄격한 안정적인 절차를 위해서 일정 기관의 언급상한 대출이자 등에 대한 현실성 있는 경감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농기촌을 위한 별도의 공간 커뮤니티 센터 마련을 시급합니다. 이주 정책 등 기농기촌 정보 부족을 해소하려는 방안으로 통합 온라인 구축 예산 배정이 필요하다. 기농기촌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모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와 별도로 기농기촌을 위한 공식 카페 개설 운영으로 정보 공유 등 SS를 통한 소통 공간 마련도 필요합니다.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기농들을 블로그로 배너 한 곳으로 모아 원활한 소통 창구를 만들도록 합니다. 기농기촌 분야별 재능 보유자를 확보하여 재능 있는 인력들의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로비딩 등 활동 경비를 지원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을을 찾아 재림립을 통해 기농기촌인들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주민들과의 관계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범계는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농기계를 임대하려 해도 공급보다 수요자가 더 몰려 원하는 시점에 임대가 어렵습니다. 소형농기구 지원사업에서 소규모 또는 실체 경작을 하지만 자격 요건이 안 돼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 요건을 완화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선 방안이 요구됩니다. 텃세, 원주민과의 상관, 방식 차이 등으로 갈등 해소 방안이 될 갈등 관련 교육과 대처 방법
좀 더 서슴한 정책 마련이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여가생활 인프라 역시 부족합니다. 읍면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모집 정원수가 적거나 참여 시청자가 대부분 언제이거나 기존 수강생의 지속적인 신청으로 신규 기농기촌회까지 기회가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농한기 여성 농업인으로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문화활동을 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농기촌인 중에는 여성 농민에 대한 육성과 지원이 필요하며 여성 기농기촌인 의견 개진을 위한 소통의 촉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농기촌 초기 정착하기까지 고정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릅니다. 멘토멘티 제도를 통해 농사짓을 습득, 정착, 노하우, 전수 등의 생활 실습픽 지원을 현실성 있는 금액으로 증액하여 일정 기간 고정 수입 창출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소멸위기 상황에서 기농기촌인을 위한 정책 자금 대폭 지원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을 유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제 발제의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 말씀, 어려움을 호소해 주셨습니다. 그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이 함께 논산에서, 충남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현재 아쉬운 점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가로 개인적으로 여성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아까 데뷔 소개 때 빠뜨렸던 우리 충남 여성농민회 회장님이 저 뒷자리에서 토론회를 참가하고 계십니다. 이따 다시 한번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토마토 연구회 분들도 보이시고, 수박 연구회 분들, 오이 연구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도 보이시고,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귀농귀촌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농업 예산, 농업 정책을 다룰 때에도 이 부분들을 해결 내지는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충남으로, 논산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을 모셔서 살기 좋은 논산을 만들어 나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례가 됩니다. 이분들이 지적하시고 현실에서 느끼는 어려움들,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염두에 두고 생각하면서 예산, 정책에 반영해서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정 토론을 해주실 분은 우리 논산시 농어회의소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이택현 사무국장님이신데, 그 안에 여러 차례 농민들과 함께 이와 비슷한 토론회, 연구 모임, 발로 뛰는 농민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해보셨습니다. 우리 이택현 사무국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받은 논산시 농어회의소 사무국장 이택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양해 말씀 먼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어떤 예산 전문가나 전문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분야가 아니라, 같은 농업인 입장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우리 농업인들의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주 구체적인 수치에 좀 오류가 이렇게 포함될 수 있다는 점, 그런 점 양해해 주시면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료지는 33페이지부터 이렇게 있고요. 그 내용들 쭉 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억, 한 320억 정도가 직불금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농업 예산 중에 한 3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거의 대부분의 상당수의 예산들이 꼬리표가 붙어서 내려오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의 그 종류, 사용처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농업의 특성상 보면 우리 지역은 이제 뭐 딸기를 비롯한 몇 가지 이제 주요 품목들이 있고,
지역마다 이런 뭐 장목들이라든가 재배 형태들이 굉장히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꼬리표 때문에 좀 더 많이 배정을 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갈수록 어려워지지 않는 건가, 그 지방 자치의 말에는 무색하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논산시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박수 받을만 하죠? 예. 저는 우리 여기 이상민 박사님 와 계신데 연구자들도 우리 논산시 농업회의소에 이런 설문조사 그리고 농민들 만나서 대화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지적하고 제시하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로 좀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예산,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회의소에서 전체 149명에 대한 설문으로만 되어 있긴 하지만 주로 하여튼 전체 논산시 농민들 출입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다녀가신 모든 분들의 내용들을 담으려고 하셨던 것 같고, 농업 예산뿐만 아니라 우리 이런 분들이 우리 각 지자체마다 진행하고 있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또는 의회의 예산 편성 집행부에 논산시의 충청남도의 예산 편성 과정에 의견을 제출하고 예산 심의하는 의회에도 이런 분들이 적극적인 의견을 담아서 내용들을 만들어서 예산을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들이 그리고 의회가 또는 우리 집행부서에서 하는지 못하는 부분들을 빈틈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 같고, 꼼꼼하게 설문조사 내용에 기반해서 농민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농업 예산을 그리고 관심과 공부를 하면서까지 이 부분을 챙겨나가시는 그런 내용들을 토론해 주신 이태현 헌법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내용들이 참고가 돼서 밑받침이 되어서 우리 오늘 토론회 내용을 채워주시기도 할 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농업 예산에 밑받침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토론은 논산시 품목연합연구회 회장님을 맡고 계신 서영환 회장님의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석 회장님이 나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품목연합회에서 각 품목별로 많이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배연구회 분들도 모셨고요. 토마토 수박 아까 오이연구회 모셨는데 충청남도에서 농산물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농산물 유통 담당 이원태 사무관님 오셨고요. 정말로 농산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오은석 농촌활력과장님 이 자리에 선착해 있습니다. 아까 소개를 제가 못 드렸고 못 빼서 이제서 제가 눈이 띄어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박수 드리고 소경환 회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이해합니다. 51쪽입니다. 51쪽. 저는 논산시 품목농업연구연합회 장소경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 농업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고 계신 데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이제 제가 발표하는 건 어떻게 보면 지역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좀 모자라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는 이제 농업 예산이 우리 제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제 친환경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로컬푸드에 관한 부분, 그다음에 학교 교육식에 관한 부분 그런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 농업인이 다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토론 시간에 같이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이렇게 예산 토론회에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저도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논산은 시장님이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조합장님들까지 다 농업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또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여기
유인문 51쪽에 있는 내용대로 그 5가지의 농업에 대한 비전을 컨트롤 하시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시고 또 예산을 확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혹시 지금까지 했던 중에 필요했던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친환경 농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농업에 이제 지원되고 있는 사업비가 자재 지원 사업비, 그다음에 인증 지원 사업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으로는 제곱미터당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사실 그게 그 금액이 다 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친환경이라는 것이 농사 짓는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데 어렵고 힘든데 이제 그 과정 속에서의 지출적인 경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실 법에 정하는 한도만큼은 그래도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우선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친환경뿐만이 아니라 일반 우리 그냥 이제 농사 지시는 분 시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로 이제 귀농이나 기촌을 하신 분들은 새로 지었기 때문에 시설 자체도 이제 깔끔하고 좀 환경도 좋고 그런데 기존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 시설을 가보면 사실 굉장히 열악합니다. 금년같이 기후가 계속 이제 앞으로 온난화가 돼가지고 온도도 올라가고 또 뭐 이런 풍세도 잦고 할 건데 그런 상태에서 이런 시설 쪽에서 계속 농사를 짓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그냥 이제 거의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너무 뜨겁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작업 자체가 힘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그 사업비를 사실 좀 획기적으로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석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우리 발제자에 대한 주제 발제에 대한 토론보다는 실제로 그 주제 발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한 농업 예산의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나 우리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세심하게 짚어주셨고 새로 진입하는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기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살펴서 해야 된다는 부분 말씀해 주실 때 좀 마음에 특별히 와닿았던 것 같고요. 로컬 푸드 청년 농가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라 교육 전반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같은 맥락일 수 있겠지만 농업인이 제안하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집행하는 것까지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늘려나갔으면 일회성으로 진행했던 바가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도 중간에 잠깐 또 참석해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면서 이렇게 다시 쳐다보니까 이제서 보인다고 그랬는데 우리 논산시의 양봉인들 모임의 양봉농가들을 대표하셔서 우리 김명식 회장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장단 협의 단장님을 맡고 계신 우리 부적의 김준수 단장님도 참석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쨌든 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시기 제가 토론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는 내용들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누가 오셨나 누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충청남도 농업을 총괄 책임지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분이 없으면 충청남도 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굴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농업 정책의 장표가 보이신 우리 양두규 과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500명 정도 합니다. 그래서 본청도 있고 농업 기술원도 있고 가끔 사업수도 있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도하고 같이 하면 기술하고 도하고 사업수까지 여러 번이 많이 다녔는데 매년 800개 정도의 사업을 합니다. 거의 안 해본 사업들이 없지만
왜냐하면 그 800개 정도가 유지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업이 하다가 또 없어요. 또 새로운 사업이 들어오고 또 이런 사업들을 쭉 하는데 현장에서 느끼실 때는 계속 부족하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 나하고 직접 관련되는 사업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평가를 해주시거든요. 어쨌든 오늘 이런 주제 쉽지 않은 주제인데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이런 주제를 마련해 주셔서 저는 도청 용정공무원으로서 꼭 감사도 드리고 또 오늘 같은 날 이런 데서 좀 좋은 정책 대안이라고 하나요? 또 구체적인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서 내년도에 시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5쪽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농업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들이 이 시간이 넘어갔습니다. 시대적으로. 우리 농업 중에도 너무 잘하시는 현장에서 고령화도 있고, 또 인구 감소도 있고, 또 이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그쪽을 쫓아갈 수 있는 막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그쪽에 일단 중점을 둬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농업 예산이라는 게 아까 김민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가 많이 예산을 확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확보된 예산을 좀 진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잘 쓰여야 되는 건데,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어떤 시대에 따라서 또 어떤 지도자들 가치관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지만, 이게 어떤 규모화를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그런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중소고령도 있고, 농업의 동지 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때가 있으니까, 어쨌든 그 나름대로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까 이제 박 기자님께서 국가예산하고 우리 도예산 이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그 국가예산은 저도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매년 한 금액적으로는 한 1조 정도씩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 비중에서 낮아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4%가 또 안 되는 거거든요. 이번 주 화요일날 노산에서 한 명의 후계자 대회가 있었는데, 그 후계자들 그분들이 만드는 안내책자 속에 농정 10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농업예산 4% 달성하지 않는 얘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4%를 금액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지금보다는 한 1조 한 200억 정도는 농식품부가 증액을 해야 4%에 달성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농식품부는 그 전체 비중으로는 조금씩 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또 다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도는 제가 좀 한 3년간 정도 여기 봤더니 한 0.3%씩은 조금씩 늘었어요. 예산이. 그래서 좀 다행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예산이 어쨌든 이게 새로운 지원을 확보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도에 지사님이 오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었거든요. 당신 임기 동안에 농업예산 한 10% 정도, 근데 일반 회계 기준으로 해서 한 10% 정도를 높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금액으로 따지면 1년에 1,000억 가까이씩 들어갔거든요. 또 저도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에 이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그렇게 이제 새롭게 신규 재원을 끌어들이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시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 시도 예산에 많은 예산 부분을 차지하고 또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 못 오는 게 있는데, 그 두 가지가 학교급식하고 농민수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게 두 가지를 합치면 도하고 시군비를 합치면 한 2,000억 정도 나거든요. 근데 이 2,000억을 우리 생각에 국가가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농식품부하고 초반에 이런 협의를 했는데, 농식품부는 이게 농업정책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무슨얘기냐, 이건 전 시도가 다 이 사업을 바꾸고 싶어 하고, 농림수산도 하는데 왜 농업 정책이 아니고 복지 정책이라고 해서 농식품을 안 가져가냐, 이런 얘기를 좀 논란이나 서로 이제 이견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두 사업만 복비 사업만을 하면 한 2천억 원 정도는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치의 힘을 빌려서 대선이나 홍상 총선보다는 미래를 갖고 국가사업화 하면은 이 사업을 지역농협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예산을 확보한다면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면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분야가 우리는 이제 민사 8기에 들어가는 크게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분야를 정했습니다. 그게 미래 농업을 좀 준비해야 되는 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어쨌든 농촌 마을 쪽에 뭔가를 좀 더 우리가 개선을 해드려야 되는 과제들이 있거든요. 그쪽. 또 하나는 인력 부족. 또 하나가 지금 이번에도 극한 호우라면서 기상 이런 때문에 국際적으로 재해가 많이 있거든요. 이 한 3가지 쪽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구체적인 사업으로 따져보면 스마트팜도 있겠고, 청년 농업을 육성하는 거, 또 우리가 이제 고령농업 용분제, 또 이제 지금 재보험료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도지사 공약사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재보험료를 우리가 80%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복비, 도비, 시공비를 합치면 한 1,200~300억이 우리 도만 해도 이게 우리 도가 도비만 9%가 되는데 이거를 도비만 한 10% 정도 높이겠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농민분들이 20% 되는 걸 10% 깎아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경영 쪽에 안전망도 있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쪽에 좀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사실 우리 공약 사업 계획에 지금 반영이 돼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는 그걸 안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 도의 농업면은 이렇게 세워지고 또 이런 쪽으로 앞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잘 말씀드리고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양국 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 예산 농정과장님으로서 제일 확보하는데 제일 많이 확보하는데 제일 어려워하실 텐데, 우리 논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충남 도지사께서 분명하게 농업 예산 10%, 지금에서야 10% 그러면 많아 보이지만 예전에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농업 예산을 농민의 숫자가 이보다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10% 그러면 말도 안 된다는 그 국가의 100년 대계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농자지 천하지 대부분이라고 얘기했던 예산이 말이 안 된다 했을 텐데, 이제는 10%라도 사수하는 내용들이 우리 크게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도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충청남도의 농업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하는 예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신경 써주시고, 우리 15개 시군과 소통을 정확하게 잘 해서 챙겨주십사는 당부의 말씀까지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돌아봤더니 논산시 농민의 사무국장님 뒤에 자리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참석해 주셔서. 지정 토론을 모두 마치고 이제 우리 프런트에 나와 있는 토론자들 대상으로 서로 상호간에 자유 토론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청중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제자 또는 토론자 상호간에 질의하시거나 토론을 주문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태현 국장님. 발제해 주신 이상민 박사님께
아까 이제 발제해 주실 때 좀 지양해야 될 예산을 좀 지양해서 써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반대로 좀 효과적으로 농업 예산을 좀 이런 쪽에다 이렇게 투입하면 투입되는 효과가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나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2024년도 국가 예산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총평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양도교 과장님께도 우리 충청남도 예산이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감사한 일인데요. 그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뭐 나오는 게 있지만 우리 농업인들이 이 가슴을 좀 울릴 수 있는 농업 정책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의 회사도 여기 있지만 여성분들이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던 행복바우처에 대한 이런 좀 그런 예산을 좀 다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으실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바람직한 농업 예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토론자분들이 이미 답을 해주셨어요. 조금 더 이론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내가 내 돈과 내 노동력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왜 국가가 세금을 통해서 내가 농사를 짓는 거에 대해서 노조금을 지급해 줄까요? 그것은 만약에 내가 내 돈과 내 노동력만 가지고 충분히 이 농업을 지을 수가 있고, 그 농업 짓는 양이 우리 사회에 딱 적절한 수준으로 제대로 공급이 된다면은 우리는 국가는 보조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농사는 이게 그냥 시장에다가 맡겨놓으면은 이거는 굉장히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기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부가가치가 나오기 쉽지 않아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은 이거는 여러 가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어떤 이 보조금 등을 통해서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뭔가 어떤 개인적인 가치보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은 이거는 국가가 세금을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만약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부분이라면은 국회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큰 틀에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점이 좋은 보조금이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보조금이 좋은 겁니다. 그럼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 여기 토론자분들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정숙 회장님이 말씀해 주신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 이거는 개인이 자기 돈 가지고 농기계를 다 사면은 그 농기계를 1년 365일 중에서 이틀만 쓰던가 열흘만 쓰던가 30일만 쓰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이런 것들은 그런 농기계가 활용도가 높이기 위해서는 개인이 농기계를 다 사는 것보다 어떤 농기계를 그런 지자체가 사고 개인이 그것을 빌려 쓸 수 있다면 굉장히 농기계의 활용도를 더 높일 수가 있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을 들이면 훨씬 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서경환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친환경 의사 같은 경우, 친환경 의사 같은 경우를 개인에게 맡겨놓으면 돈이 더 듭니다. 아니 그냥 농약을 살포하고 농사를 지으면 개인 입장에서는 훨씬 싸게 먹히죠. 그런데 국회가 비싼 친환경 농사를 지으는 것은 개인 입장에서는 손해인데 사회적으로는 더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될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의 세금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태균 회장님께서 두 번째 질문으로서 내년도 예산 총평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내년도는 우리나라 중앙정부 전체 총지출이 올해보다 한 2.8% 증가합니다. 2.8% 증가하는 이유는 굉장히 허리띠를 조여낸다는 얘기입니다. 물가 상승률 정도만 내년도에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허리띠를 조여낸다라는 거고요. 허리띠를 왜 조여냈나? 이 정도는 이 건전재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허리띠를 조여내는데, 안타깝게도 2.8% 허리띠를 조여냈지만 내년도 건전재정은 실패했습니다. 아니 지출을 조금만 늘렸는데 왜 건전재정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수입이 무려 2.2%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국가 수입은 올해보다 2.2%
감소되고요. 지출은 2.8% 증가하니까 수입은 감소되는 반면에 지출은 증가하면 당연히 건전재정에 대해서는 이거는 실패했습니다. 자, 내년도 건전재정 실패한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입이 너무 많이 늘었기 때문이 아니라 지출이 너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내년도 건전재정이 실패한 거고요. 그렇다면 지출은 내년도 왜 줄었나를 보면은 지출이 준 이유는 뭐 법인세를 내리고 그런 반도체 R&D 같은 그 세율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정부는 어떤 법인세를 내린 이유는 이런 법인, 이런 대기업을 위해서 법인세를 내린 거고요. 이런 R&D 세액 공제를 확대한 이유는 반도체 기업을 위해서 R&D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겁니다. 반도체 기업이 R&D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나라 정부가 세금으로 한 30% 정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이 내가 1조를 R&D에 투자하면 그중에서 3천억 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세수가 감소한 건데, 그렇다면 우리는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아니, 법인과 반도체 기업의 R&D에 30%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가 농사를 짓는데 과연 한 30% 정도는 지원해 줍니까? 그렇지는 않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반도체 R&D 분명히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죠. 우리나라 부가치를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반도체 R&D에는 30%를 지원해주고 농업 분명히 우리나라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럼 농업이 무너지면 우리나라 안보가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농업에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우리가 창출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만큼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의 준하는 정도의 이 예산을 농업 예산을 확보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기회가 내년도 세수가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준기 과장 답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아까 여성농업인 바우처 얘기 말씀하셨는데 이 바우처 얘기는 이 자리에서 하면 또 다른 얘기가 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그 바우처 사업을 대신해서 몇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 편의장비 같은 경우는 한 3,000대 있는데 이런 데는 수요가 안 될 정도 대기업이라고 또 해외에서 생존기 연수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 교육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공무원생활 계속하면서 이게 우리 이제 농업인이라고 해서 그 농업에 관련된 교육을 가는 이게 뭐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10월달부터 바로 옮겼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육 중에 인기 있는 것들이 그냥 그 전문 교육이 너무나 그냥 독도 갔다 오면 독도 아카데미도 있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 어떤 뭐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 교육과정은 농업 외에까지 다 풀어보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마을에 좀 친한 분들끼리 몇 명이 마을에 그 교육이 있다 보니까 우리 친한 사람 5명이고 5명이 같이 신청해서 제주도 가서 3박 4일 일주일이랑 교육 가서 시도해서 이런 교육을 지금 만들려고 한 200명 정도 있는 거야. 500명 정도 지금 늘려갖고 예산 일단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에도 지금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시장에도 그러시고 이게 여성모임 바우처를 없애고 나서 마음 나쁘셨죠. 물론 이게 계속 시군 다니시면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런 쪽에 진행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좋은 사업이 있으면 저희한테 아이디어 언제든지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농업인들이 가슴으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사업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처음에 한 800여 개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800여 개 사업 중에 그 농업인들이 진짜 현장에서 좋아하는 거
뭐가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제 과거에는 중성화 쪽에 과학을 좀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몇년 되면 그 농협에 가는 농작지원단이라는 나이 드시고 그러면 이런 분들 가서 진짜 잘 기회 가진 사람들 잘 안 가려고 하는 데서 이렇게 뭔가 가가지고 한 번에 조금씩만 갖고 와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시대가 조금 변하니까 이제 좀 이제 경쟁력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들이 다 현장에서 각각의 사정은 다르지만 다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더 우리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서경환 회장님 답변을 추가로 더 해주시겠습니다. 답변이 저도 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 다 농업인 분들은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공산품이나 아니면 뭐 제조업에서는 돈을 들이면 단가를 붙여나가잖아요. 껌도 하나 붙이면 뭐 한 통에 500원을 받잖아요. 어쨌든 부가세는 하지만. 근데 농산물은 이걸 10,000원을 들여서 100원을 받을지 뭐 100,000원을 받을지 사실 시장 나가서 경매다가 손가락을 펴고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요건 조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의 그쪽하고 같이 비교하면 조금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원사업하는 여러 사업 중에 사실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기계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시설 사업 뭐 이런 여러 사업을 보면 우리 이제 농업인들 다 느끼는 건데 단가가 일단 지원 사업이 들어가면 올라가요. 100은 거의 이제 제가 좀 과장했죠. 거의 100 정도는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가게 사다 보면 그렇게까지도 안 들어가고 더군다나 A라는 제품이 좋아가지고 시중에 나왔는데 이걸 모감한 제품들이 B, C, B가 쭉 나와요. 나와가지고 A가 100원을 받으면 자기들도 100원씩 다 받아가지고 같이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놓고서 에이스도 안 되고 도망가고 뭐 하여튼 1년 쓰고서는 거의 얘들이 방치가 되다시피 하고 기색이게 되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업체라든가 지원할 이제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업체라든가 아니면 가격 계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돈을 안 줘도 살 수 있는 부분이 나가면 그만큼 예산이 이제 필요 없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